경제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경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아 진짜 비매너 생각 없네. 자연스럽게 비난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돌고 있어요? 이미 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앙에서 앉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타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거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처음 뵙는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GTU 기술실 GTU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민 책임 매니저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좀 재활용해서 수소로 에너지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지원사업부 법무실 준법지원팀 송다은 매니저이고,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안전품질본부 품질혁신실 환경영역팀 서병찬 매니저랍니다. 저희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서 나오고 그리고 어디서 감축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업무의 중심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에너지 사업실 신재생 사업 1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석 책임 매니저입니다. 해상풍력 단지 설계, 그리고 풍암 분석,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어떤 설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서로 모르시는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서로도 초면이신 네. 거죠?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 위에서 시킨 건가요? 위에서 시킨 건 아니고요. 네. 사내 인트라넷에 타일러님과 이제 함께하는 회사가 있다고 공모를 했거든요.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인데요, 그러면. 네,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싶은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14년 4월에 이제 산업혁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8도 정도 올랐다고 최근 뉴스에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2015년 12월 12일에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은 1.5도씨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는 목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국가는 단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헤드라인을 보니까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 세계가 12%씩 가난해진다. 그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연 생각하면 그냥 동물, 식물 이런 거 상상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우선 미국의 예시만 이제 든다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재난 피해가 가장 컸던 것들은 다 태풍이에요. 태풍의 피해 규모가 많아지는 건 당연히 기후의 변화 때문인 거고, 경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네. 혹시 누산타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앞으로의 수도 명칭입니다. 해수면 상승 온도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곧 수도가 심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생명 단절이라고 적었어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대기에 따라서 퍼져나가던 어떤 그 식물들의 씨앗, 조류에 따라서 이동하던 어류들의 산란, 이게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지구 대자연의 시스템이 셧다운이 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첫 번째는 기린이 공룡이 된다. 지구상에서 찾아갈 수 없는 동물이 되는 거니까. 멸종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커피는 마시는 거 못 사 먹는다. 커피 벨트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 이거 경험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카페를 갔을 때 원두가 안 들어와서 티 아메리카노 못 만드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거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거는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이 항상 해발도가 낮은 쪽에 속한데 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북방 쪽은 전혀 생각을 못 해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가 안보 이렇게 큰 상황까지 저희 삶의 모든 거를 다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력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기후 변화가 정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 위기, 이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으로 생기는 심각한 상황 이런 걸 이제 고치려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수단을 하나 골라가지고 고치자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난 차 사고가 생겼을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하면 차 사고가 안 생기지? 라는 고민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자꾸나 사고가 생기는 거면 얼마나 조심해서 운전해라 하고 교육을 시켜도 개인이 해결을 못 해요. 우리가 해결책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고향이 버몬트라고 미국 동북부에 있는 좀 추운 지방에 속하는 곳인데 거기 스키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향 그 자체도 스키장이었어요. 스키 타는 거 원래 버몬트에서 한 10월부터 5월 초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시즌이 짧아지는 거를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정상이 아닌데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이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한 가지의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남부에서 진드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또 지인이 뭐 병 걸리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한국에 넘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가 안 보여가지고 대기 오염이 심한데 사람들이 이걸 먼지라고 이상하게 부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폐암이 생길 텐데 이거는 누가 책임지냐 싶은 생각으로 강 건너오면서 약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될까? 뭐 시나리오들을 돌려봤을 때 뭐 어느 나라는 물이 없고 어느 곳은 사막화가 되며 어느 곳은 뭐 해두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등등등 어디에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하고 기후위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재생에 투자해야지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런 거에 투자했다가 3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그러면 아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네 하고 그거 이제 확정. 포트폴리오 중에 혹시 뭐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관련된 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지. 바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또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또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기조가 좀 강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경제성으로도 연결되는 플라스틱 이제 서큘라리티에 좀 선순환 고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폐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재활용률이 10% 미만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 91%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간다는 건데 그런 건 결국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생물 다양성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 이제 1년에 무려 이제 1,000만 톤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톤이요? 예. 저희는 저희 이제 현대인증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폐플라스틱 분야에서 고민하다가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지금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소 생태계를 만든과 동시에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순환을 경제를 동시에 이제 좀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런 폐플라스틱 이제 가스와 이제 수소 생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쓰는 거를 좀 보셨어요?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대중들은 탄소 중립이라 하면 아무래도 단어만 딱 들었을 때 탄소가 0인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대부분이 제 경험으로도 탄소 중립 목표가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할 때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거는 탄소 배출량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는 조장하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거든요. 흡수하고 있는 양에 맞춰서만 하겠다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에요. 저희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이제 개발 중에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라는 좋은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탄소 저감 모델로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저희는 좀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업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요즘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업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비재무적인 지표 활동을 궁금하시다면 그 기업에 들어가셔서 꼭 지속경영 보고서를 한번 탐구해 보시고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 지속경영 보고서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기님이 지금 쓴 게 너무 저는 궁금한데 그 흡연율이 뭔 상관이죠? 저부터 해볼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버스 안에서 담배들을 피우셨어요.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일회용 컵에 커피만 들고 다녀도 저 사람 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보면 진짜 비매너 생각 없네. 자연스럽게 비난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늘 하고 다니는 이야기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투표인데요. 투표를 하면 정책을 바꿀 수 있잖아요. 본인 의견, 본인 가설대로 투표를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쓸 때, 제품을 살 때 기업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응원하게 돼서 그 기업이 더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행동이 사실은 하나의 행동인데 본인의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이 세 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임직원분들하고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처음에 좀 어색하긴 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그 진지한 게 와닿거든요.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네,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릴 게 있는데 저건 제가 쓴 책이에요. 사인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1로 나오셨어요. 쓰겠습니다. 하나, 둘,